It's 데이터 데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묻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답하다 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아마 여러분들 찾으려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현업에서 실제로 필요하거나 또 궁금해하거나 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업의 담당자들끼리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세션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명가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부작 데이터에 관련된 웨비나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전반적인 세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리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5월 24일이죠.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알람 설정해 주시고 매주 참석해 주시면 정말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엔지니어들의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인사이트 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의 제목은 C레벨을 위한 제언.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데이터 구루를 모셨습니다. 먼저 메타넷 글로벌의 김영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메타넷 글로벌의 김영호입니다. 저는 메타넷 글로벌에서 전략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뭐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 이제 그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사업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의 김한수 그룹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DBC,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에서 그 컨설팅과 프리세일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그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 한혜영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APJ 파트너팀 소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도메인이 있는데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관련된 도메인에 관련해서 파트너의 사업 개발과 기술 이네이블먼트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사실, 4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세션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전반적인 그림을 잡는데 가장 핵심적인 세션이 아닐까 싶고요. 예. 세 분의 역할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뭐 아까 데이터 쪽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력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실제 이렇게 데이터가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데이터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아마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충분히 예상하셨을 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사실은 이제 네. 메타넷 글로벌의 이런 이제 IT 회사 이전에 네. 사실은 이제 KB금융그룹의 KB생명보험이라는 회사에서 네. 이제 IT, 디지털, 그다음에 실제로 보험의 여러 가지 운영 업무를 같이 담당했었거든요. 금융의 IT 쪽에 담당하셨군요. IT 외에도 이제 언더라이팅이라든지 클레임이라든지 네. 실제 현업 비즈니스를 같이 담당을 했었고요. 또 그전에 이제 IBM에서 오랫동안 네. 그런 이제 데이터나 디지털 쪽에 이제 컨설팅이랑 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이제 했었었는데 이런 이제 제 커리어를 밟게 된 이제 계기가 이제 오라클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데이터 통합의 시대라는 그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네. 이런 커리어를 이제 밟게 됐습니다. 네. 네. 당시에 제가 뭐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왔습니다만 네. 상당 부분 이제 제가 상상했던 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점점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가속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님을 만났으면 네. 좀 다르게 뭔가 이쪽에 더 깊게 관여를 했을 텐데. 아마도 저랑 같이 일을 하지 않겠을까. 좋은 상사였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룹장님. 예. 이제 DBC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가장 바쁜 부서일 것 같기도 한데 예. 실제로 그렇게 많이 요즘 문의도 많고 관심도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예, 뭐 데이터가 요즘 그 기업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클라우드의 물결에 더불어서 온프렘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뭐 과제 아닌 과제처럼 많이들 좀 이동하려고 하시고 이미 이동 끝 마치신 분들도 네. 고객도 계시고요. 근데 화두는 그건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얼마나 캐내느냐. 그 가치 캐내는 데서 있어서는 기업도 뭐 앞다퉈서 뭐 제일 먼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제일 많이 프로젝트가 네. 일어나고 있고 데이터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있는 현재 환경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데이터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확실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분위기가 예. 조성되니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맞습니다. AWS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최전선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네. 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아마 뭐 예전도 바쁘셨겠지. 요즘 더 활황되고 또 문의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 파트너 사분들이나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에서 모든 기업들에서 이제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모든 조직들을 데이터 민주화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데이터가 어떤 IT 샵에서의 문제가 아닌 전 직원의 데이터 민주화, 전 직원의 데이터 관리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하나의 축으로 이따가 말씀 주시겠지만 이제 데이터 메시라고 해서 각 그 현업에 있는 모든 도메인들이 데이터의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저희는 가고 있고요. 그와 따른 프로그램들도 계속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조금 화두입니다.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김용호 대표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건 데이터가 돈이 됩니까? 그런 질문이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벌수 꽤 있습니까? 많은 네. 처음 왔는데요. 네. 정말로 데이터는 돈이 된다라는 게 과거에는 약간의 마케팅 용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진짜로 실질적인 네. 돈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데이터 거래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거래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다음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의 이제 사업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떤 금전적 가치를 또 얻게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 자들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 가장 큰 이 돈이 되는 사업이 이제 뭔지 아시나요? 하고 오시는 거죠. 애드버타이징 쪽인가요? 애드버타이징? 네. 예전에 이제 AWS 클라우드 사업이 사실은 가장 노림자의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 못지않게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이제 광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출 약 40조에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한 30% 이상 되는 이제 막강한 이제 사업력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 광고 사업도 사실 핵심은 이제 데이터죠. 네. 아마존이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활성화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런 데이터 가치들은 더더욱 더 이제 커져가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네. 그다음 서드파티 데이터 이용 규제 때문에 과거에 이제 낭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냥 만용에 어려웠던, 그냥 네. 막 흔하게 사용했던 데이터의 가치가 그만큼 더 증가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돈이 된다. 네. 큰 돈이 됩니다. 큰 돈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냥 돈도 아니고 큰 돈이 된다. 그룹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실제 돈이 되는데 돈 말고도 어떤 다른 중요성도 있을까요? 데이터는 왜 중요할까요? 예, 최근은 아니요. 수년 이내로 이제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네. 각광받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가야 하는 디지털 전환의 이제 시대가 지금인데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내용이 간단합니다. 기업이 운영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지털 기술을 이제 병합해서 네. 이용하자라는 개념인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약자로 DT라고 하는데 이 DT를 가속하는데 필요한 게 핵심 요소가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제 이 DT를 추진할 수가 없고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환도 할 수가 없고 소위 데이터 혁신이라는 게 이제 꼭 따라야 하고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데이터가 기업이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최적화할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니즈도 발굴해낼 수 있고 새로운 고객 경험도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소위 기업에서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실제 그동안에 데이터가 없었던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늘 있어 왔었는데 그 중요성과 가치와 그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낭비되거나 아무 모른 척 하거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가치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CDO라는 직함이 음. 치프 디지털 오피서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치프 데이터 오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기업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데이터 관련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혁신팀이나
뭐 데이터 마케팅 팀, 뭐 기타 등등이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네. 하여튼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 그다음에 산업의 도메인에 대한 니즈를 빨리 받아들이고 네.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모니타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EO보다 CDO의 레벨이 더 올라가나요? 그럴 리야. 더 레벨을 모르겠죠. 연봉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외부에서 많이 하이어링 하시고 아, 그렇죠. CEO한테 계속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네. 가이드를 계속 드려야 자극도 되는 주고. 거죠. 예. 기존에 있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변화를 시켜야 되는 네. 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인프라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또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뭐 코멘트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장님께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뭐 여태 없었던 거 아니었고요. 있었던 데이터를 그럼 얼마나 잘, 이쁘게 잘 모아서 잘 저장하고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위 데이터 잘 쌓여 있어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네. 잘 꿰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잘 꿰는 거를 도와주는 게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혁신을 지원해주는 플랫폼이 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방향, 트렌드, 이런 거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혜영님께서는 이제 APJ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약간 이런 쪽의 흐름들도 더 파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글로벌 데이터 분석 트렌드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의 스테이터스라든지 네. 또 전반적인 경향이라든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APJ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한국이 절대 데이터 쪽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아시지만 한국은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다음이 뭔가 이제 되게 다 궁금해하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 파트너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가버넌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아, 한국 쪽에다가? 네. 예. 네. 그럼 제가 이제 APJ나 월드와이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APJ의 시장에서 좀 차이를 보면 인도는 이제 엄청난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어요, 현재. 네. 얼마 전에 그 숫자는- 보니까 네. 인구도 이제 이미 중국을 넘어섰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IT에서도 가파른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저희랑 좀 비슷하지만 조금 슬로우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을 너무 중요시해서 조금 약간 이제 별도로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 이제 규모가 저희보다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사이에 같은 조직이 저희 쪽에 한 명이면 글로벌에는 50명의 조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자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한국의 트렌드나 이런 거를 먼저 네. 뭐 N사나 뭐 여러 파트너사와 같이 네. 논의 끝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바로바로 또 그거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예, APJ에서 이러면서 어쨌든 데이터 쪽에 한국이 트렌드 세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렌드 저희가 네. 앞서가나요?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항상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넥스트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잡아서 새로운 영업이나 네.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한국이 저는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제 한국이 트렌드 세터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IT를 중심으로 데이터라는 것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돈이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단발성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외는 이제 비즈니스 쪽의 이 데이터, 그러니까 IT보다도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라인 오브 비즈니스 쪽에서의 그 권한들이 더 많고 또 그들이 주도하는 이제 데이터 사업을 하다 보니 데이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IT 중심의 데이터가 이제 비즈니스와 함께 아울러진 데이터 쪽으로 발전한다고 하면 진정한 트렌드 섹터로서 한국 시장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대로 IT 중심적으로 가는 이유가 일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벽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즈니스 뭐 어떤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현업의 도메인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접근하는 게 좀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아무래도 좀 자꾸 허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룹장님. 일단은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과감한 투자, 네. 예, 그리고 전 조직원이 다 버려줄 수 있는 예, 그런 구조가 되지만 또 막상 실무자 레벨에서는 탑다운이다 보니까 예, 있으니까 뭐 사용한다, 아니면 사용하라고 하니까 사용한다,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텀업을 했을 때는 의지를 갖고 예, 실제 사용자가 의지를 갖고 출발은 하지만 이제 예산 문제에 부탁한다라든지 타부서의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네. 그 야. 두 가지가 이제 네. 잘 섞여서 진행됐으면 하는 게 네.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네, 네, 아직까지는 데이터나 뭔가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저희가 이제 빅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라고 네. 보고요. 단계를 끊어서 하는 거를 여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APJ나 글로벌에서는 이제 애자일하게 싱크백 스타트 스몰이라고 해서 작게 한번 만들어 보고 데이터 프로덕트를 또 다시 한번 혁신을 추구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더 만들어 보고 이런 식의 점진적인 접근법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화가 이제 기업 내에 IT 샵 내에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웨비나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도 현업에 계신 분들이 거의 많으시고 물론 네. 디시전 메이커 C레벨도 있으시겠지만 각자의 포지션에 생각하시는 데이터의 접근 방법 또 전략적인 방법들 아마 다 다를 거라고 해서 아마 그런 의견들도 좀 자유롭게 좀 올려주시면 또 관련돼 가지고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사실 챗GPT가 원체 뭐 최근에 바드도 좀 핫하고 이제 이런 인공지능 어떤 트렌드가 데이터 분석의 어떤 방향하고 어떻게 좀 접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가속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만 한번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저는 뭐 예전에 이제 IBM 재직 시절에 그 지금의 챗 GPT의 그런 이제 붐처럼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알파고를 그렇죠. 이기고 네. 뭐 그때 왓슨 기반으로 엄청나게 네. 많은 사업 맞아요. 기회를 팔로우하고 또 그 왓슨 때문에 제가 그만두기도 했었는데 아, 그만두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챗 GPT에 네. 대한 기술적 발전에서 굉장히 네. 저는 이제 놀랍기도 하고 네. 굉장히 또 희망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그 챗 GPT의 기술적 사항들을 설치해보고 또 활용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 GPT라고 이제 챗 GPT를 이제 좀 더 자동화시키는 네. 형태 오픈소스 솔루션도 제가 최근에 설치를 해서 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숙제를 줬거든요. 이 누구한테요? 오토 GPT한테. 아, 네. 제가 이제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서비스를 조사하고 네. 이 금융회사들한테 추천할 만한 서비스를 한번 조사를 기획해봐라. 해서 조사를 해봐라. 추천의 사유까지 한번 다 적어봐라.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컨설턴트들, 특히 네. 이제 이런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네. 이상의 일들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는 데서 제가 그 오픈 AI가 유료 계정에서 딱 6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네. 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좋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이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LM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훨씬 더 비즈니스에 대한 활용 가치가 많다고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이제 LLM 기술들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형 데이터 말고 다양한 문서들의 비정형 데이터를 접목해서 엄청난 네, 맞습니다. 데이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내부에 갖고 있는 포털의 검색이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직원용 챗봇 같은데 네. 이런 LLM 기술을 네. 접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고요. 네. 지금은 실질적으로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진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LLM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한껏 네. 더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AWS의 그 베드락 네. 그런 서비스에 대한 또 기대도 엄청 큰 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인사이트 있으신데 너무 길어요. 아, 네. 편집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짧게. 짧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짧아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식이 짧아. 네.
한편으로는 이제 놀랍기도 하고 네.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하면 모든 파트너사가 이제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계속 이제 AWS의 포지션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일단 이제 서드 파티 LLM 액세스 전략으로 이제 먼저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같이 그 모델을 빌드할 이제 파트너사들을 선정을 해서 베드락 액세스를 일부 저희가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만들어 나간 이런 단계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룹장님. 아, 예. 네. 챗 GPT나 바드나 이제 아무래도 대중,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초거대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관심도는 되게 기업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T 추진을 위해서 뭐 TFT를 만들듯이 네.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고객사에서 그거 지금 분석하고 있다. 챗 GPT의 활용이나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또 보안 이슈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이제 그 보안 이슈를 이제 잘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챗GPT나 오픈 AI의 챗GPT나 바드나 기업 네트워크와 연계돼서 기업 데이터가 같이 그렇죠. 예, 맞물렸을 때 네. 이제 기업이 이제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네. 있을지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 DBMS나 이런 부분도 클라우드 오기 전까지는 오픈 소스는 안 썼습니다. 거기에 기업에서는. 그랬는데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픈 소스 DBMS도 많이, 그 대부분이 아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현재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의 이제 보안 이슈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오픈 소스 기반의 LLM 네. 모델도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네. 최근에 데이터브릭스의 돌리 2.0 같이 이제 공개한 케이스도 네. 있고요. 그래서 폐쇄 네트워크에서 외부에 있는 그 LLM 모델을 이제 연결해서 쓴다는 것 자체도 또 부담 가지실 고객도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중화되어 있는 챗GPT 같은 대중화되어 있는 서비스 외에도 오픈소스 LLM 모델도 이제 일부 차용해서 네. 활용하는 방향으로 네. 저만의 예상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만의 예상. 자, 세 번째 주제는 기업 문화. 아까도 제가 살짝 뭐 네. 얘기했습니다만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세션의 주제가 또 C레벨들을 위한 재현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물론 C레벨뿐만 아니라 또 실제 액팅 레벨에 대한 의견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먼저 김영호 대표님께 C레벨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이런 측면에서 진짜 C레벨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C레벨에 있으시는 입장에서 네. 본인은 잘하고 있는지 네. 반성도 해보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IT 회사 입장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보통 이제 기업들, 물론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은 좀 다르긴 한데 전통적인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의 데이터는 현업이 요청하고 IT가 그 요청을 처리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늘 IT 현실적인 입장에서 부분이 그렇다. 네. 네. IT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도 네. 요청한 데이터 빨리 안 보여준다고 이제 아, 네? 이 데이터 관련해서 진짜 이 애자일,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띵킹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사적으로 뭔가 IT가 중심이 돼서 전사 데이터 표준화를 하고 네. 그거 기반으로 해서 모든 현업들 단위의 요건을 수렴한 다음에 네. 그거를 다시 벌써 부담돼. 설계를 해서 그리고 뭐 몇 개월 뒤에 뭐 1년 뒤에 네, 가서 네. 그 요건이 제대로 구현했는데 이런 접근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영역에서 네. 정말 도메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접근해 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KB에서 IT가 주도해서 이제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프로젝트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현업 부서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요건을 갖고 그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그런 데이터 마트와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성과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네. IT를 전혀 모르는 현업 직원들이 나중에는 이제 오토ML 써서 실제로 이제 룰엔진 기반의 이런 예측 모델을 실제로 이제 오토ML 기반으로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었고요. 현업의 담당자들이 현업의 담당자들이.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맛을 한번 보면 현업들이 굉장히 잘 재밌을 몰라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기술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사용하듯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전사의 누가 중심이 돼서 네. 표준화를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도메인 중심으로 해나가는 게 네.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C레벨 입장에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차세대 이런 거 시스템 할 때 꼭 정보계를 맨 뒤에다가 하거든요. 중요한 거 먼저.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또 C레벨에 아주 중요한 네. 이제 역할이죠. 근데 문제는 C레벨이 잘 안 바뀌어요. 그분들이 잘 안 바뀌는 게 진짜 문제죠. 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데이터 전환을 하는데, 데이터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장악력을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느냐. 없다면은 보유하게 해주는 거를 이제 C레벨에서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직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제일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만들어주시는 100%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실제 기업이 스스로 내재화를 하면서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예. 명확하게 그 니즈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앞서 그 부족한 말씀하신 것들을 것처럼 에자일이 되는 그러면,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부족한 것들을 이거는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겠다라고 정확히 판단을 쓸 수 있도록 예, 뭔가 근거 데이터 방향성에 대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재화적인 측면은 되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현업 중심의 어떤 데이터 드리븐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IT 담당자분들 사실 제일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 조직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회사 분위기에서 IT 담당자들의 롤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 메쉬 이 관련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데이터 메쉬가 이제 말씀드렸던 도메인 기반의 그런 프로덕트 띵킹을 토대로 해서 이제 데이터 활용하자는 건데 거기 IT의 역할은 현업의 요청을 처리해주는 데이터 추려주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현업이 자기들로 일할 수 있는 그 데이터 플랫폼,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관리하는 역할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IT와 현업을 아우르는 이제 거버넌스 하에 IT가 현업의 요청 대응이 아니라 현업이 자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통솔하는 역할이 IT 담당자의 역할로. 기존에 IT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은 되게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현업이 직접 하겠다라고는 하시지만 데이터 위치까지 알고 계시지만 모으는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저장하는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고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메인 단위 아니면 업무 단위, 부서 단위에서 얼마든지 서포트하시고 네. 앞서서 뭐 선행적으로 그 과제를 수행해 주실 수도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형님도 간단하게. 네, 마찬가지 연속성상에서 음. 이제 IT 샵이 전체를 다 감당하기에 이제 너무나 많은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현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IT 샵은 사실은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중앙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합 가버넌스 체계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체계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바뀌어서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스스로 SQL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사실은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네. 사실 IT 샵은 그 중앙 집중적인 아닌 디센트럴라이즈된 역할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IT 담당자의 위치 롤도 이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대로 빨리 뭔가 변하는 환경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술도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술도 그렇습니다. 빨리 먹죠.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아젠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그룹장님께 먼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게, 뭔가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있을 것 같은데, 각 단계별로 간단하게 좀 코멘트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에자일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참 전통적인 구분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라는. 아, 그렇습니까? 질문이 진부했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기업 고객들은 그렇게 설정을 하고 계시고 네. 임원분들도 네. 아무래도 이제 성과 위주도 네. 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단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2024년 고객 투자 분야에 대한 서베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네. 그 요점을 정리하면 데이터만은 계속 투자를 하겠다 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짧은 기간에 해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석 환경을 클라우드로 옮기신다라든지 그리고 AI, ML을 이제 많이들 활성화돼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게 실제 서비스로 탑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클라우드로 디플로이를 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클라우드로 올리시는 부분, 이미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좀 확장해서 레이크 하우스로 좀 확장을 하신다라든지, 뭐 없었다면 데이터 레이크 구축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단기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리테일 같은 경우는 주로 CDP, 데이터 레이크에 CDP 구축하는 거 이런 부분이 단기로 실행해서 좀 이제 뭔가 결과를 빨리 볼 수 보통 있는 단기라 하면 기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를 6개월에서 한 10개월, 1년까지는 안 넘고. 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10월에는 끝내주셨으면 하는. 그다음에 AI, ML 때문에 분석 역량이 많이 고도화가 됐습니다. 많이 고도화돼서 뭐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롭 아니면 SQL로 뭐 이렇게 분석을 수행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코딩까지도 이제 얼마든지 접근을 네. 해서 이제 활용하는 영역이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용도에 맞는 SaaS형 분석 서비스들도 계속 활용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제 고객사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중기, 장기에서는 이렇게 뭔가 회사 기업의 표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환경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일단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선행해야 되는 걸 꼽으라면 대표님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분리하지 말고 그 도메인 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리스크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현업들은 이 리스크 업무 시스템만 주로 이제 그러겠죠. 그 관심을 두고 그렇죠. 이 데이터 쪽은 이제 IT에서 주는 걸 활용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네. 해왔었어요. 데이터는 IT가 담당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데이터는 리스크면 리스크, 그다음에 고객이면 고객, 상품이면 상품 그런 업무 도메인별로 수직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롤이라든지 구조를 뭔가 데이터 드리븐 형태로 구조를 다시 한번 짜는 것도 필요하겠다. 네. C레벨 골치 아플 것 같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형님. 네, 너무 잘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첨언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 마인셋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그 특정한 IT샵이나 DBA 역할이 아닌 전 직원이 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런 된다. 상태가 되어야 라고 된다. 말씀드리고, 그 기간이 되는 건 이제 데이터 메쉬이기 때문에 데이터 가버넌스에 대한 체계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는 저희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룹장님 입장에서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예, 앞서 메가존 클라우드에 연락해라 뭐 이런. 앞서 말씀 주셨던 분에서 다 나왔습니다. 디지털 네. 마인드셋. 그 핵심은 이제 그거 같습니다. 연속성,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번에 프로젝트 아니면 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데이터 플라이휠 돌듯이 계속 돌아야 되고 그게 애자일하게 계속 돌아야 되고 네. 그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돼야 되는 네.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디지털 마인드셋을 딱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지 네.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몸값도 높아지고 네. 네. 갑자기 또 구하기도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각광받고 있는 뭐 직업이라든지 롤인 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뭐 어떻게 모셨다 하더라도 또 오래 있지 않고 네. 또 도메인 날리진 또 다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네. 현업에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업의 담당자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고자 하는 네. 그런 CDS, 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네. 이런 이제 움직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회사 내 현업 담당자들을 어떻게 사이언티스트로 교육을 네. 시키고 좀 만들 것인가?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친구한테 제가 좀 아,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오기 전에.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근데 도메인 날리지가 없으면 사실은 외부에서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일단은 기업 내에서 그 풀을 한번 형성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메인별로 모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한번 것 같고요. 지원자별로 이렇게 한번 네, 풀을 왜냐면 모으면서. 너무 이제 없기 때문에 되게 극소수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을 했었잖아요. 두 번째는 개발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네. 개발의 경험이 두 번째로는 있는 친구들에서 그 두 번째 풀을 한번 형성해서 얘기를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지원을 받는 방법인데요. 그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요즘에 엄청 폭발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데이터나 좀 AI, ML 쪽으로 계속 이제 일을 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다 이제 몇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일단은 외부에서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기업 내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뭔가 베니핏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현업을 일을 하면서도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뭔가 교육도 하고 뭔가 네. 추가적인 어떤 그 롤을 담당해야 된다고 하면 네. 돈도 좀 더 준다거나 네. 그게 권한도 더 단축입니다. 준다거나. 예. 네. 된 기업을 보면요. 인사고가 반영입니다. 아, 네, 인사고가 반영된 기업은 한다고 하는 기업은 네. 다 됐습니다. 보면. 네. 그래요. 예. 네.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당근이 있어야지. 예,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얘기하고 또 네. 저기 AI, ML 얘기하는데 네. 예전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한참 아, 끌어왔을 유행했죠. 때도 유행했죠. 당시에도 이제 데이터 전문 회사들의 전문가들을 꽤 많이 일반 기업에서 스카웃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전문가들이 제가 보기에는 2년, 3년을 못 버티고 네. 다 이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IT 부서 이런 데 이제 다시 이제 역할을 복귀를 하거나 바꾸거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목격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혜영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문가를 이제 데려다 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 아, 이러면 이거 전문가잖아. 절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그 업에 잘 이렇게 그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죠. 융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약간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네. 데이터 어널리스트라도 아, 어널리스트라도. 프랩들 중심으로 육성하는 게 네, 맞아요. 필요하지 사이언티스트가 너무 또 무거워. 맞아요.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하고 네, 물론 맞아요. 이제 연봉은 너무 왠지 수학 공식 박사를 해야 될 박사 해야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죠? 네. 그 어널리스트부터 해서 네. 현업과 융화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문화적인 노력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드리븐 회사가 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뭐 활용하고 있는 각각의 도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메인별로 또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각자가 지금 뭐 생각하는 어떤 도메인에서 그 도메인에서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어떤 쪽의 어프로치가 중요한지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거기 아직 여전히 수년간 이제 그쪽이 많이 지금 진행이 스마트 되고, 팩토리? 예, 네. 그쪽이 여전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oT를 검증하는 부분, IoT를 검증, IoT 말 많이 나오고 활용도 높고 빅데이터 기반에서 IoT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과연 얘가 이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수년간 네. 검증의 과정을 겪었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AI, 최근 AI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공정의 제조 뭐 이런 영역에서 추론이나 예측, 고장 진단, 장애 예방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활용도가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연속성 측면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 제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드리븐 기업이 되기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 혁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장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도 요즘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CSP 클라우드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특화된 산업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업에 특화된 서비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네. 예,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나 뭐 메가전 클라우드나 AWS도 그쪽 산업 특화된 그 플랫폼으로 지금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대표님은 금융 쪽. 네. 금융 쪽은 사실 뭐 이미 많은 부분 DT화 되어 있고 또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도메인 중에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할 것들은 많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를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데이터를 업무 시스템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변화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온프레미스 방식의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웠었어요.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활용 가능해지면서 그런 이제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를 구분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런 이제 고가의 장비를 도입을 해서 결산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결산 업무라는 게 이제 기껏하면 한 달에 한 10일 안팎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결산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이제 이런 계약의 데이터를 이제 갖고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한 장비의 전체 캐패시티를 다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사실 부끄러운 얘기긴 네. 합니다만, 네. 워낙 이제 규제 때문에 또 이런 회계펌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필요 이상의 장비를 다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이 리스크라든지 결산 이런 업무는 사실 온프레미스 장비보다는 훨씬 더 클라우드에 어울리는 그런 업무들이고요. 사실 금융사의 많은 업무들 그런 거에 더 가깝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들 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그 데이터 자체, 또 업무 시스템 별도가 아니라 그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놓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환경으로 좀 전환하는 부분들이 또 금융 도메인에서 앞으로 또 가야 될 방향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당 도메인 분들도 다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방향에 예,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데 네, 네. 근데 사실 더디죠. 뭐. 개인정보 이슈가 없는 상황들은 쉽게 사실은 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규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분야가 진짜 금융 분야가 아닌가. 돌다리 위에 다시 돌을 얹죠. 그렇군요. 그 정도군요. 알겠습니다. 자, 혜영님은 리테일이라든지 기타 서비스에 관련된 도메인에서 네, 데이터를 리테일 네. 유통은 이제 가장 또 데이터에 민감한 맞아요. 산업군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두는 고객 360, 고객을 이제 360도 뷰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 고객의 완전한 이해를 통해서 초개인화,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큰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뒷단에 이제 데이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 마트에 제가 고객사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와인을 사고 빠져나오기 전에 치즈에 대한 쿠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뒤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네. 데이터가 포스 데이터가 리얼타임이냐, 이제 그러네요. 건별로 가느냐, 아니면은 네. 배치로 가느냐, 아니면 네. 건을 무어서 그냥 10만 원이면 말은 10만 원이 쉽죠. 가잖아요. 말이 네, 이거가 이제 약간 긴장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객 어쩔 수 없이 네. 온라인, 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하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에 대한 영역이 여전히 이제 과거 몇 년 동안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DC에서 보면 올해만 한 2조 7천억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5년 후에는 그래도 한 4조 원 이상의 시장을 네. 여전히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소스 데이터, CRM은 물론이고 어제 어떤 거를 봤는지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행동 분석, 그다음에 소셜에 대한 리스닝, 뭐 이런 데이터들 다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그 트렌드나 화두가 한 몇 년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리테일이야말로 해당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가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바로 연결되어 네, 그렇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어떤 도메인보다도 발빠르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디벨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저희 세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된다는데. 네. 자, 나에게 땡땡땡이란 제가 화두를 드리면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로 쓰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화두는 김영호에게 데이터란, 그다음에 한혜영에게 데이터 분석이란, 김한수에게 데이터 플랫폼이란 땡땡땡 단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수의 입장입니까? 기업의 입장입니까? 김한수 입장입니다. 김한수 입장입니까? 그럼 밥벌이인데. 혜영님부터 볼까요? 네네. 혜영님 데이터 한혜영에게 데이터 분석이란 네, 저에게 조금 데이터 올려주시겠습니까? 분석이란 뭔가요? 매일 아침 대하는 일상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네. 네, 일도 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냥 즐거운 소중한 일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야죠. 김한수에게 데이터 플랫폼이라. 하나, 둘, 셋. 보너스 I heart. 눈, 심장? 눈 다음에 느낌표고 예, 다음에는 일단 물음표입니다. 예, 눈을 썼다가 네. 제 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했더니 또 심장이 떠올라서 네. 예, 어찌됐든 중요한데 네. 예, 보는 눈도 중요하고 어허. 데이터를 돌려보기 위한 엔진이라는 네. 느낌에서 또 심장이라는 단어 네. 딱 하나로 못 쓰고 I랑 두 개 썼습니다. 두 개. 예. 물음표를 쓰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 쓰라고 했는데 두 개 써서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에게 데이터라. 됐다 중요하다. 됐다 중요하다. 네, 데이터. 야, 센스 사진 있으십니다. 제가 뭐 센스 네. 없고 항상 공부하고 뭐 설명 조금 해주신다면.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적어봤는데요. 네. 진짜로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됐다 중요하다. 네. 이거 괜찮은데? 괜찮나요? 네. 됐다 중요하다. 좋습니다. 상표권이라 등록권. 자, 세 분의 크루와 함께 즐겁게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C레벨이나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너무 뎁스 있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의 한정상. 하지만 전반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그 컴퍼니가 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 C레벨의 조직적인 부분,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프라까지 다양한 한번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보아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인사이트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고민하는 모든 기업과 네. 또 엔지니어들께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속마음을 말씀드려서 예, 고객분들한테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뭐 APJ에서 한국이랑 APJ 글로벌의 좀 브리지 역할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세 분의 데이터 그루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츠 데이터 데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묻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답하다 첫 번째 세션 어떠셨습니까? 회사가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C레벨뿐만 아니라 현업의 담당자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또 궁금하거나 조언이 필요하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메가존 클라우드 그리고 오늘 출연하실 이 데이터 그룹분께 연락을 따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문에 대한 이야기 답변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끝난 다음에라도 답변 꼭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총 4회로 준비되었다는 말씀 드렸죠? 네, 다음 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기초부터 응용까지 AWS 메가존 클라우드 1타 강사들이 전하는 실패 없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된 1타 강사들이 출연한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잊지 말고 조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